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올려드린 인디자인 도구, 그 툴 사용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의 툴에 대한 사용 방법이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프로젝트를 작업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것들은 다른 유튜브 동영상들을 통해서 시청을 하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프로젝트의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통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실습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이 특강은 타이포그래피 수업과 출판 디자인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수업을 다 듣는 분들은 귀찮더라도 결과물을 두 수업의 온라인 공부방에 업로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중국인 유학생분들 중에 오늘 편집에 사용할 이 텍스트를 경험해 보신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렸었던 거라 다시 한번 경험을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강의 진행은 기본적인 도구 사용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진행을 할 겁니다. 특강에서 사용할 텍스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디자인에 바로 텍스트를 넣으면서 작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디자인은 편집 도구이지 이 글을 작성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인디자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들보다 좀 가볍다고는 하지만 텍스트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데에는 워드가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효율적이에요. 저는 보통 텍스트를 구글 문서로 작업을 하고 인디자인으로 가지고 옵니다. 제가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구글 문서에서 작업을 한 화면이에요. 여기 지금 조판 연습 소스 1 타이포그래피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입니다. 참고로 제가 작업할 인디자인은 2021년도 버전 한글 버전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글꼴은 노토산스 다른 말로 하면은 본 명조예요. 본 명조를 기본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텍스트는 타이포그래피 이론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고 이 텍스트를 가지고 특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에서 작업한 문서를 인디자인으로 가져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드에서 작업한 내용을 바깥으로 꺼내야 되겠죠. 일단 구글 문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일로 가셔서 파일 상단에 파일로 가셔서 다운로드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형식의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docx 파일, 그리고 오픈 도큐멘트 형식인 odt 파일, 서식이 있는 텍스트 형식 rtf, 그리고 일반 텍스트까지 요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저장을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rtf로 저장을 할게요. rtf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조판 연습 소스 1 타이포그래피 이론이라고 하는 파일로 .rtf로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구글 문서 사용하지 않는데요. 다른 워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한글 문서의 파일인 WHP 파일은 좀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인디자인 버전에서 HW 파일을 가져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과거의 경험상 이게 오류가 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사용하진 않아요.
저장이 완료가 되었다면 인디자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은 일단 저는 문서를 열어놨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를 누를게요. 자, 새로 만들기로 들어와 보시면 인쇄나 웹, 모바일용으로 어떤 페이지들을 제작을 하실 수 있는 여기 새로 만들기 창이 뜨게 됩니다. 저희는 A5로 작업을 할 거예요. 인쇄에 가셔서 이 정해진 포맷에서 A5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건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폭이랑 높이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할 거고요. 바인딩은 첫 번째 걸로 할게요. 바인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에서 좌로 넘기는 거. 지금 현재 제가 선택한 게 우에서 좌로 넘기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게 좌에서 우로 넘기는 바인딩입니다. 그럼 바인딩이라는 게 묶음이라는 말인데 이게 우측에 있다는 얘기고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좌측에 바인딩이 되어 있다, 묶음이 묶여져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지 마주보기로 할 거고요. 소책자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 마주보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1, 시작은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돌연 및 슬러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돌연은 지금 3mm로 전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딱히 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슬러그 같은 경우에도 딱히 건들 거 없습니다.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뭐 필요가 없습니다. 슬러그 같은 경우에는 인쇄하시는 작업자분과 소통하기 위한 그 공간이에요.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간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백 및 단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겨 보게 되면 페이지가 뜨게 되고 여기에 여백을 설정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 요 고리 아이콘이 켜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바꾸게 되면 똑같은 숫자로 다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저희는 그걸 또 원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고리를 해제시켜 놓고 아까 우리가 A5 판형의 여백으로 10, 15, 25, 30 10, 15, 25, 30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아이고 왜 이렇게 됐나? 10 얘를 안쪽을 15 아래쪽을 25 그리고 바깥쪽을 30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열은 한 단짜리 포맷을 기본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의미가 없겠죠. 한 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쓰기 방향은 가로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얘를 저장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커맨드 쉬프트 S를 눌러서 여기에 인디자인 실습이라고 해서 데스크탑에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네, 일단 우리가 빈 페이지를 갖게 되었으니 여기 텍스트를 불러와야겠죠? 텍스트를 불러오려고 보다 보니까 여기 페이지에 첫 번째 페이지 좀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지 마주보기를 했을 때 모든 첫 페이지는 우측에 위치를 해요. 자, 마스터 페이지로 한번 밑으로 가져와 볼게요. 밑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좌우로 이렇게 펼친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일단 텍스트를 가지고 올 텐데 텍스트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맨드 D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해요. 커맨드 D를 눌러볼게요. 커맨드 D를 눌렀더니 이렇게 가져오기 다운로드
파일이 먼저 되어 있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저장했었던 게 이 파일이 조판 연습 소스 1 타이포그래피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거니까 요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열기를 누르면 자, 글꼴이 대체가 되어야 되네요. 구글 문서에서 나눔 고딕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건너뛰고요. 얘를 그냥 누르게 되면 일단 눌러볼게요. 이렇게 글꼴이 아직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모 박스 칸으로 지금 나와져 있고, 그리고 이 페이지가 실제로 제가 만들어낸 페이지는 굉장히 꽤 많은 분량의 14페이지 정도의 A4 용지로 14페이지 정도의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 페이지가 딱 되어버렸네요. 다 아시겠지만 여기 플러스표 이 안에 글줄이 넘어가고 있다.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가려진 글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귀찮아지겠죠. 얘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놓고 또 얘를 찾아서 눌러서 여기다 놓고 하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뭐 10페이지, 20페이지 뭐 이 정도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인디자인을 사용하는 목적은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 300페이지 정도나 되는 이런 책들을 조판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300번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되게 비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커맨드 D를 눌러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 저는 마우스에 건너뛰기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커서에 어떤 아이콘 글자들이 막 적혀져 있는 아이콘들이 막 뜹니다. 이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요. Shift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확대가 안 돼서 아이콘이 변경이 됩니다. 약간 누워져 있는 좌측으로 누워져 있는 S자 형태의 화살표가 달려있는 아이콘이 추가로 생성이 돼요.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만큼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서 그 페이지에 이 컨텐츠들이 다 들어가게끔 하는 아이콘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을 클릭을 해주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지가 늘어났죠. 21페이지까지 늘어났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텍스트가 꽉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네. 물론 지금 폰트 문제로 인해서 네모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자, 이걸 설정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텍스트를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우리는 단락 스타일을 만져볼 겁니다. 자, 단락 스타일이라고 하는 패널을 꺼낼 거예요. 단락 스타일이라고 하는 패널을 꺼냈고 지금 노멀이라고 되어 있고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표시는 뭔가 변경사항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노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텍스트 파일에, 워드 파일에 있는 형식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형식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자, 무시할 거예요. 무시를 했고 그럼 기존에 갖고 있었던 형식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들이 전부 선택된 이 상태에서 단락 스타일에 있는 플러스 표시 새 스타일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누락된 글리프 보호가 발생됐습니다. 네, 보호가 발생돼서 이 네모 박스가 지금 네모 박스로 처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단락 스타일을 설정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단락 스타일 같이 켜놓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단락 스타일 1번은 제가 본문을 어떤 식으로 조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준은 없어요. 단락 스타일 없음. 그리고 기본 글꼴은 노토산스로 갈 겁니다. 노토세리프 CJK 코리안으로 할 거고, 저는 라이트로 설정을 할 거고, 폰트 크기는 9포인트고 지금 굉장히 답답하게 나열이 되고 있죠. 16 한번 놔볼게요. 16 정도? 15. 네, 15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15 정도로 놔둘 거고, 고급 문자 서식 가로 비율을 조금만 좁히려고 해요. 98%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살짝 좁혀졌어요. 들여쓰기 간격. 들여쓰기는 지금 현재 정렬은 왼쪽 정렬로 놓을 거고요. 고급 문자 서식에 뭐 다른 거 있었나? 설명드려야 될 게 매트릭스 커닝은 시각적으로 바꿔볼게요. 시각적으로 바꾸고 들여쓰기 뭐 상관없습니다. 탭 설정 이제 이따가 이제 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단락 경계선 나머지는 딱히 바꿀 건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설정을 해서 기본 본문 글꼴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해서 얘 이름을 본문 헷갈리니까 본문으로 설정을 할게요. 본문.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 텍스트가 맨 위에 올라와 있었으면 좋겠고, 얘를 이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목차 위로 올라가서 보이게 위치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놓을 거고요. 얘를 엔터를 쳐서 쭉 내리면 네, 모든 페이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얘를 다시 갖다 놓을게요. 이쪽으로 갖다 놓고 페이지도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을 겁니다. W를 눌러서 글자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얘를 조금 크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타이포그래피는 문자를 다 쓰는 기술이다. 연구한다. 여기 앞에 서문처럼 들어갈 거라 얘를 15, 인간은 30? 너무 높네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 큰일 날 뻔했네. 전부 다 바뀔 뻔했네요. 16 정도로 놓을게요. 그러면 16 정도로 놓게 되면 가장 무난한 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제가 어떻게 설정했는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16 폰트에 행간을 27로 놨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거는 티나게 해야 되겠다. 다른 거니까. 글자 색깔을 핑크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 수치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같은 경우에 여기 이쪽 페이지에다가 왼쪽은 비워놓고 오른쪽 페이지부터 목차를 설정하려고 해요. 요건 제목이니까 좀 크게 해도 좋겠네요. 아까 16에 27이었죠. 16에 17. 요 정도 설정을 해놓고
이 다음 페이지에 목차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쭉 엔터 쳐서 내리고 여기서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페이지에서 마스터 페이지, 지금 A 마스터 페이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 마스터 페이지가 들어가는 요 서문과 목차 여기까지는 A 마스터 페이지를 활용하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B 마스터 페이지를 사용해서 페이지 넘버가 들어가는 마스터 페이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이 페이지 패널에서 마스터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새 페이지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 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에 새로운 페이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페이지에 새로운 마스터 페이지가 생깁니다. 자, 여기 우리가 기본으로 설정했었던 여백 값이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에 우리는 일단 간단하게 여기다가 넘버를 넣을 거예요. 페이지 넘버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일단 글자 박스를 여기다 넣어 주시고 문자에 들어가셔서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네요. 아닌가? 표시자에 있구나. 현재 페이지 번호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렬에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거. 정렬에 왼쪽, 가운데, 우측 정렬 뭐 이런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 맨 우측에 있는 것들 제본 영역 방향대로 정렬을 하는 것과 제본 영역의 반대되는 방향. 제본을 요 가운데다 할 거니까 요거에 반대되는 방향이면 왼쪽 정렬이겠네. 이쪽 페이지에서는 우측 정렬이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얘가 여기에 설정돼서 같이 붙어져 나올 거고 얘가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B라는 글자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꼴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노트, 산스 이거 다 되어 있는데 글꼴 페이지 넘버가 좀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볼드로 설정을 해 놓았고 폰트 사이즈는 오히려 좀 크게 한 12포인트 놓겠습니다. 12포인트로 놨어요. 이렇게 설정을 바꿨고 이게 본문과 좀 떨어뜨려 놔서 구분을 지어 놔야겠죠. 이게 노트 세리프니까 산세리프로 바꾸고 싶은데 일단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 얘를 우측으로 놔두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설정해 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 페이지가 적용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페이지예요. 4페이지, 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 페이지 패널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냥 과감하게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넣어주셨더니 여기 목차까지만 딱 있고 다시 플러스표가 생겨났죠. 여기에 B마스터를 밑으로 가지고 옵니다. B마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A라고 쓰여져 있고 여기 B라고 쓰여져 있죠. B마스터를 새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를 플러스표를 클릭을 해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텍스트가 깔리게 되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차 같은 경우에는 목차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스타일을 변경을 해줄 겁니다.
목차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단락 스타일을 다시 클릭을 합니다. 단락 스타일 패널을 꺼내서 다시 한번 새 스타일 만들기를 눌러줘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단락 스타일 1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생기게 되죠. 자, 여기 단락 스타일 1은 우리가 만들었었던 본문 스타일과 동일합니다. 이제부터 여기 변경을 해주시게 될 텐데 얘는 이제 목차가 될 거예요. 목차가 될 거고 변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목차인 거고 라이트로 작업을 할 거고 크기를 조금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목차를 완벽하게 다 나누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목차들을 좀 찾으셔서 분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이고 행간을 좀 본문보다 훨씬 더 넓게 설정을 할 거예요. 20으로 넣을 겁니다. 20으로 놨더니 이렇게 쭉 벌어졌죠. 그리고 문자 서식 따로 건드릴 거 없을 것 같고 탭을 좀 설정해 볼까요? 탭 같은 경우에는 이 탭 옵션 보면 요 바가 있어요. 바인데 위쪽에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인데 위아래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잡아서 끌고 오면 위에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일단 따라올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안으로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것처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을 하셔서 맨 처음으로 다시 끌어넣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탭을 쳤을 때 딱 10mm인가요? 10mm에 맞춰서 하고 싶다면 자, 좀 좁게 하고 얘를 10mm에 맞추고 얘를 10mm에 맞추고 이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앞으로 딱 맞춰 줄 겁니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뭐죠? 라인을 좀 설정을 하고 싶어요. 각 컨텐츠 챕터마다 라인이 들어가 있게끔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줄도 되고요. 취소선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밑줄을 해볼까요? 밑줄을 취소선으로 하죠. 취소선을 클릭을 해주면 자, 텍스트 아니고 이거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여기 있네요. 단락 경계선 탭 밑에 단락 경계선이라고 있네요. 여기에 경계선 표시를 하겠다 라고 눌렀더니 여기 보니 라인이 생겼습니다. 라인이 생겼어요. 여기에 두께를 0.3으로 설정을 하고 오프셋 여기 오프셋이라고 있네요. 오프셋을 올려주게 되면 텍스트 위로 올라갑니다. 저는 4mm 정도로 올려주겠습니다. 4mm로. 그래서 확인 눌렀어요.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일단 원래 사실 챕터 3 안에 이 컨텐츠들이 들어가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텍스트 번호를 집어넣을게요. 5, 6, 7, 8, 9 요것도 그냥 10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는 거 바꾸고 여기다가 탭을 쳐볼게요.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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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지금 탭을 쳤더니 이 목차와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쭉 오게 되었죠. 이게 요 사이 간격이 10mm다 인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만큼 여러분들이 탭에
탭을 쳤을 때 얼마만큼 공간으로 벌어져라 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 이거 없앨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 이상한 게 생겼죠. 얘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본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이죠. 얘를 따로 만들어 줘야겠다. 단락 스타일 1, 얘는 제목, 그리고 단락 경계선을 없앨 겁니다. 원래 없네. 없구나. 상관없네. 얘 없앨게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 목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목차를 그냥 본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본문이긴 한데 얘랑 너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얘의 문자 스타일로 새로 만들어서, 문자 스타일도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한데 단락 스타일과 다른 것은 단락 스타일은 문장, 문단, 그 줄 전체에 적용되는 설정이라면 문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어, 이렇게 강조 같은 것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특정 단어, 문장들을 설정하고 변형시키는 거. 색을 바꾼다든지 밑줄을 그은다든지 특정 문장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일단 바꿀 건 없고, 이 정도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들여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쪽에서 10mm 들여쓰고, 예, Alt 키를 누르고 방향키 중에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공간이 벌어집니다. 행간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네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요. 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지만 서로 친한 것들끼리는 가깝게 놓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컨텐츠 제목과 가깝게 놓여져 있어서 얘와 얘와의 연관성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지금 여기 9번 같은 경우에 두 줄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요 사이 공간이 요 위에 공간보다 더 떨어졌어요. 사실 얘가 제일 가까워야 하는데 말이죠. 요거를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로친 부분을 작게 만드는 방법 일단 바꿔볼게요. 7포인트로 바꿔서 한 줄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한 줄로 만드는 방법을 택할게요. 아니면 행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목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본문에서는 타이포그래피 용어 설명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표에다 넣을 거예요. 자, 표에 어떻게, 인디자인에서는 표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표는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 텍스트들을 표 안에다 넣고 싶은 거죠. 여기 활짝골, 여기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넣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니까 표시를 좀 해놓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트산스를 좀 활용해서 표 안에 글자들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는 단락 스타일에서, 이 역시도 단락 스타일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단락 스타일 2네요. 여기에는 표에 있는 컨텐츠들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 서식으로 지금 세리프가 되어 있는데 세리프가 아니라 산스로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이고, 한글로 산스로 설정을 하고 글자 크기를 좀 작게 갈게요. 8포인트. 그리고 8포인트면 되겠네요. 라이트에서 레귤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고급에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 정렬, 네, 예,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표를 만드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표를 만들어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만들겠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표라고 되어 있는 창이 있죠? 이 표를 누릅니다. 그리고 옆에 그 바로 밑에 표 삽입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만들어 보죠. 예, 표 삽입이라고 해서 보면 본문의 행이 몇 개를 설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열이 몇 개로 설정이 될 것인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문의 행을 20으로 놓고 열을 2개로 놓았습니다. 원래 뭐 기본 새로운 스타일을 미리 세팅을 해 놓으셨다면 이렇게 표 스타일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표 스타일을 선택을 하셔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 이거 인디자인 새로 깔아놓고 업데이트하고 나서 아직 안 켜봤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을 누를게요. 그랬더니 굉장히 투박한 표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일단 우리가 텍스트를 집어넣을 건데요. 사실 왼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로 없겠죠. 그리고 우측 공간은 좀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배열을 해놓고 이게 너무 예쁘지가 않아요. 일단 이렇게 표를 이 셀 하나하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 상단에 이 표와 관련된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표 옵션, 표에 들어가셔서 표 옵션과 셀 옵션에 들어가시면 이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표 크기, 행을 더 늘리거나 뭐 열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표 두께 지금 선의 굵기가 0.709포인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 선의 종류, 표 간격 1mm 네, 표 간격이 1mm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획 이거를 교차해서 어떤 색깔 음영을 넣는다든지 라인을 구성을 한다든지 라인이 조금씩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설정을 하는 거고 색깔 집어넣는 거 머리글 바닥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네요. 표 옵션 네 이렇게 일단 알아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표에서 셀 옵션을 보도록 할게요. 셀 옵션 텍스트를 눌러서 창을 일단 꺼내 놓을게요. 셀 옵션에 가면 셀의 셀 안에서의 텍스트들의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글이 쓰여질 것인가, 공간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들, 그리고 정렬 방식, 오프셋, 첫 번째 기준선에 대한 오프셋, 그래픽으로 또 셀 인서트 관련돼서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셀들 전체적인 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짝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까만 이제 진 회색의 이 사각형 틀에 어, 파란색으로 이제 선택이 돼요. 이 선택된 부분들을 설정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를 저는 좌측과 우측을 그냥 0으로 바꿀 거고요. 그래서 없앨 거예요. 이렇게 없애고 가운데 있는 선들도 아까 0.3mm로 했었잖아요. 0.3mm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라인들을 0.3mm로 설정을 할 겁니다. 0.3mm로 설정했어요. 네, 일단 이렇게 일단 구성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표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해서 두꺼운 선으로 진행을 했고 안에 있는 것은 최소한의 공간을 구분해주는 라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텍스트들은 아이고 맞는데요.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아이고 들어간 건가요? 좁아서 그런가? 좁아서 그렇네요. 자,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얘 역시도 복사를 해서 넣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얘를 너무 다 넣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일일이 설정은 안 할 거고 한 5째 줄 정도까지만 설정을 해 놓을게요. 어퍼케이스 아이고 이 두 줄이네요. 두 줄. 소문자 로우케이스 그리고 기준선 X점표로 너무 뛸게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채워 놓으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넣을 것이다. 그리고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일단은 이 전체를 선택하는 게 낫겠구나. 셀을 다 잡아줘야 되니까. 셀 안에서의 공간들을 조금 설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 미리 보기를 설정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고 2mm씩 띄워보는 건 어떨까요? 2mm씩 띄웠어요. 이랬더니 좀 공간이 좀 넉넉해 보이네요. 2mm씩 띄웠고 그렇게 하고 일단 이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행간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표를 클릭을 해주시고 문자 서식에 기본 문자에 이 행간을 줄일 겁니다. 한 12포인트, 12포인트 정도 줄여줄 거예요. 12포인트. 이게 싼세리프로 바꿨더니 좀 커 보이네요. 6.5포인트로 놓고 얘를 10포인트로 줄여볼게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6.5포인트에 10포인트. 이렇게 텍스트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놨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띄는 것 없이 설정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부분들은 한번 텍스트를 정리를 하시면서 넣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마무리하고 어, 자, 이제 본문 스타일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본문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본문이랑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눈에 띄게끔 설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띄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설정을 할 거고요. 글꼴을 바꿀 거예요. 지금 명조체인데 얘를 고딕체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냥 바꾸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동일하게 한꺼번에 바뀌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소제목으로 사용할 만한 거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또 단락 스타일을 눌러줍니다. 단락 스타일 2번이겠네요. 2번에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옵션이 뜨죠. 여기에 소제목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소제목이라고 설정을 하고 얘가 산스로 바꾸게 되고 산스이고 그리고 얘를 미디움으로 갈까요? 미디움도 괜찮겠네요. 미디움으로 가고 12포인트에 얘는 약간 나머지 본문들과의 공간을 좀 벌려주게 하기 위해서 20포인트로 행간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20포인트로 설정을 했고 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약간 좀 얇아 보이네요. 소제목을 그러면 소제목을 미디움이 아니라 볼드로 할게요. 볼드로 설정을 해서 이 소제목들을 나머지 소제목들도 이렇게 찾으셔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제목을 단락 스타일에서 소제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폰트 같은 경우에도 소제목을 눌러주시면 그냥 바뀌게 되죠. 활자 가족 얘도 소제목 얘도 소제목 소제목들을 좀 찾아서 좀 눌러줄게요. 얘가 이제 그랩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게 아니구나. 본문이네요. 그랩스라고 하는 그 언어를 좀 이용해서 얘네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숫자 다음에 있는 글자들을 소제목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이런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긴 한데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얘도 소제목이고 얘도 소제목으로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구분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는 한번 탭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죠. 이제 구분된다 라고 되어 있고 엔터를 쳐놓고 여기에서 이제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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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탭 쳤죠? 이 탭의 간격을 좀 균일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탭 설정을 한번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앞에 그 자동으로 번호를 매기도록 할게요. 번호. 여기에 이 텍스트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문자에 들어가셔서
글머리 기호, 번호 요거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적용 번호를 클릭을 해주시면 숫자가 이제 엔터 친 것을 기준으로 매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숫자가 따로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돼서 이 간격을 따로 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간격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한다거나 특정 숫자들을 바꾸고 싶다거나 하는 요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것들을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고 문자에 가셔서 아까 들어갔었던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목록이라는 창으로 들어가셔서 번호 매기기를 텍스트로 변환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는 선택이 되지 않았던 이 숫자들을 선택이 가능하고요. 변경도 가능하고 이 안에 공간들을 여러분이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탭을 쳤던 것을 활용해서 요거를 편집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타일에서 목록을 다시 들어가셔서 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탭 값이 15인데 한 30으로 늘릴게요. 숫자를 기입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30으로 만들어 놓고 앞에 거를 쫙 갖다 대면 30이라는 공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탭이라고 하는 이 창 안에 이게 이제 4개의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네, 왼쪽 균등 배치 탭이라고 해서 이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요 설정들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아무데나 하나 클릭을 해 놓을게요. 요거를 첫 번째로 클릭을 했더니 맨 앞에 첫 번째로 탭을 쳤던 공간에 대한 설정 값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6mm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6mm로 설정을 했고, 그럼 6mm 이 숫자와 이 로만자라고 되어 있는 요 사이의 간격이 6mm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 자에다가 또 클릭을 하게 될 거예요. 좀 클릭을 해서 왔다 갔다 조절을 해볼게요. 25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25라고 놓고 빈 공간에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했더니 25가 조금 어중뛰네요. 그러면 25로 하지 말고 그러면 좀 길이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탭 값을 따라와. 숫자로 하지 말고 살짝 멈췄네요. 잠시만요. 네. 40으로 설정을 해놓고 앞으로 당겨준 다음에 얘를 30 정도로 놓을까요? 30은 놔야겠네요. 왜냐면 글줄이 좀 단어가 좀 긴 것들이 있어서 영어랑 같이 돼 있어서 30을 놓으면 되겠네요. 대충 나으셨네요. 오케이. 그래서 확인을 일단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더니 여기에 탭을 치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그리고 이 제목 이렇게 내용들 설명글들이 구분이 되어져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네요. 이 로만자에 대한 설명과 이탈릭에 대한 설명이 너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뭐 시처럼 막 읽혀지네요. 얘네들을 구분을 짓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목록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에서 이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단락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짓지 말고 문단과 문단을 공간으로서 구분을 지어보도록 하죠. 들여쓰기 및 간격을 보시게 되면 이후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보시게 되면 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한 3mm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3mm 해서 이렇게 놓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문단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좌측 정렬로 좌측 정렬로 문단과 문단 사이에 추가로 3mm의 공간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줄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것들이 스타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구분을 지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번 우리가 적용했었던 것처럼 적용했던 스타일을 또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 이제 탭을 쳐서 구분을 탭에 반응하는 설정 값이기 때문에 탭을 쳐 놓으시고 좀 길이가 짧으니 길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 부분을 좀 지워 놓고 이것이 적용되는 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목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하나 한 번씩 더 쳐주시고 자, 아날로그 폰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문단에 글자 하나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문단과 문단 사이의 공간을 너무 지나치게 넓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단과 문단 사이의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완전히 맥락이 분절돼 버려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짜리 글자 같은 경우에는 나자 하나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글자의 폭 살짝 줄여주고 글자의 폭을 살짝 줄여주고 자간 글자와 나자 사이의 간격들을 조금 조절해 주면서 최대한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하면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마무리 지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빠르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지금 B 마스터 페이지에서 페이지 넘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 여기 좀 이 부분은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별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제거를 하도록 하고 4페이지, 5페이지 이 폰트에 대한 설명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문자 패널이 꺼내져 있으니 문자 패널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폰트 파운더리라고 되어 있었고 여기에 추가로 활자 주조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첨자로 놓고 싶어요. 기준선이 좀 위로 작게 올라가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하겠냐라고 할 때 좀 여기 상단에 첨자로 설정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바로 이제 활자 주소라는 글자가 첨자로 위로 올라가게 설정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이 값도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패널에 지금 여기 이 중간 좀 아랫부분에 있는 이 값을 조절해 가시면서 이렇게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이 녹이다 주조하다라고 하는 거 역시도 한번 같이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짠 이렇게 첨자로 한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설명하는 글을 조금 놓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문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한글 폰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글로서 문단 스타일, 단락 스타일을 하나 추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스타일에서 추가로 설정을 해주고 얘는 설명하는 글이라고 이름을 정해놓을게요. 설명하는 글이고요. 얘는 폰트를 바꿀 거예요. 폰트를 산세리프 계열로 바꿀 거고요. 글자 크기는 6.5면 될 것 같습니다. 6.5에 한 9.5, 아이고, 9.5, 행간을 9.5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들여쓰기로 해서 좀 구분을 지어줄 겁니다. 들여쓰기로 10mm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단락 경계선을 설정해 줄 거예요. 단락 경계선 같은 경우에는 0.3mm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0.3포인트로 설정을 했고요. 오프셋으로 3.5mm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곤색 계열, 사이언 100, 마젠타 90, 옐로우 10인 이 컬러로 설정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 이 선의 색도 설정했으니까 문자의 색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동일한 색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글이 설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활자 가족에 있는 명조체와 윤명조에 대한 이제 패밀리 구분하는 체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하나 예제니까 얘도 설명글로 보고 한번 설정을 동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설정을 똑같이 해놨더니 이번에는 선이 두 개가 생겼네요. 이 두 개가 생긴 이유는 여기서 제가 엔터를 쳤기 때문에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아까 단락 뭐였죠? 잠깐만요. 단락 경계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선이 추가로 생긴 겁니다. 자, 이 단락 경계선을 나누는 기준은 엔터를 친 거예요. 엔터를 안 치게끔 하면 되겠죠. 얘를 백스페이스로 붙여주신 다음에 하나의 단락으로 이어지는 문장을 끊을 때 Shift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단락이 끊어지지 줄 바꾸면 했을지라도 단락이 끊어지지 않게끔 인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줬어요. 얘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들도 설명하는 걸로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도 동일하게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정해놨던 목록글로서 이제 탭키를 가지고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탭키 그리고 이 공간이 좁아서 이 영문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좀 지우고 할게요.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탭키를 쳐서 이 라인들을 마저 맞춰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합형 이거는 소소 제목이라고 할게요. 소소 제목 새로 만들고 소소 제목이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또 작은 챕터들을 구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소 제목의 기본 문자 서식은 노트산스로 하고 좀 더 굵게 크기는 조절하지 않지만 굵기만 볼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격으로 위쪽으로 한 2mm 주고요. 3mm 줄까요? 아, 이거 왼쪽이군요. 죄송합니다. 이전 공백으로 한 2mm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소 제목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하나, 여기 완성형, 얘도 소소 제목이겠네요. 소소 제목 설정해 주고요. 타입도 소소 제목, 얘도 소소 제목이고, 얘는 설명하는 글이겠네요. 힌팅 기술 설명하는 글. 아, 얘 같은 경우에도 엔터를 쳐서 나눠놨더니 라인이 많이 생겼네요. 여기도 라인이 안 생기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소소 제목은 붙일 겁니다. 인위적으로 나눠주지 않을 거예요. 엔터 쳐서 공간을 벌려주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소소 제목 놨습니다. 딱딱딱딱 공간이 벌어지게 되네요. 이렇게 놨고, 이거는 이거 동일한 설명이죠. 설명글로 놔야 되나? 파이카는 조금 애매하네요. 얘는 일단 번호가 없으니 소제목으로 할게요. 일단 소제목. 우리가 아까 목차에서도 소제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아니죠. 아니긴 한데 일단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만들어 놨어요. 번호 매기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엔터 친 값으로 번호 매기기가 된다고 했죠? 네, 적용 번호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각 번호마다 이 문장마다 간격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서 여기에도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는 번호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도 들여쓰기 간격에서 이유 공백에 한 2mm 놔둬주면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2mm를 놔야 될 것 같은데요. 2mm를 놔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왜 갑자기 숫자가 바뀌었네요. 제가 뭘 잘못 불렀나요? 바꾼 건 없는데 제가 잠깐 보지 않았던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뭐지? 네, 이렇게 이거였죠? 네, 이거였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텍스트로 변환시키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스타일에서 간격에 이유 공백에 한 2mm 놔준다고 했습니다. 2mm 놔줘서 좀 딱 단락과 단락들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분을 지어줬어요. 나머지들 전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이렇게 구분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디자인이 이루어지면 되겠죠.